누군가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었으니 다른 누군간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균형이 맞게 되니까. 너 지금 장난쳐? 소원 하나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였던 시열은 하루아침에 한국 4부 리그 소속이 됐고요. 방출 통보를 받았던 우석은 템스FC의 영웅이 됐습니다. 은호가 말한 대가가 이토록 잔혹할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운명의 장난처럼 운명이 다시 뒤바뀐 시열과 우석. 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부터 인간입니다만 3회 예고 분석. 지금 시작합니다. 내 원칙은 딱 하나야. 선행은 작은 것도 삼가고 악행은 큰 것만 삼가는 거. 9년 만에 나타난 구미호 은호는 대뜸 시열에게 소원을 빌면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딱히 소원이 없었던 시열. 지난 9년 동안 시열은 자기관리의 화신이자 훈련 중독자처럼 살면서 원하는 것들을 차곡차곡 이루어왔고 그만큼 자기애와 자존감이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나인 게 너무 자랑스러워. 은호의 제안을 거절하던 그때 시열은 보고 싶었던 친구 우석과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우석이 최근 팀에서 방출 통보를 받았고 축구를 그만뒀다는 말을 하자 시열은 우석에게 혹시 소원이 있냐고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구미호 은호에게 소원을 빌어보라고 제안하죠. 당연히 우석은 무슨 헛소리냐며 화를 냅니다. 그런 우석에게 시열은 사실 뺑소니범도 은호에게 부탁해서 잡은 거라고 알려줍니다. 우석은 시열이 장난을 한다고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지만 이상하게도 시열의 제안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죠. 몇 날 며칠을 고민하던 우석은 다시 시열을 찾아갑니다. 사실은 나 이렇게는 못 그만두겠어. 고민 끝에 찾아온 우석에게 시열은 잘 생각했다며 같이 은호를 만나보자고 합니다. 오랜만이야, 강시열. 그렇게 시열과 우석은 은호와 마주하는데요. 미팅 시작과 동시에 아주 중요하고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힙니다. 그 대가라는 게 무조건 돈이어야 하는 건가요? 소원은 있지만 대가를 치를 돈이 없는 우석. 돈이 필요했던 은호는 대가를 치를 돈이 있어야 한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그때 은호를 은근히 자극하는 시열. 그냥 해주죠.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거 아니면? 좋아. 물론 대가는 네가 치르는 거고. 결국 소원은 우석이 빌고 대가는 시열이 치르기로 합의를 봅니다. 9년 전에도 그랬듯 시열은 이번에도 우석을 위해 자신의 소원을 쓰는데요. 그 결과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소원이 없을 만큼 자신의 삶에 만족하던 시열. 그런데 눈을 떠보니 한국의 4부 리그 선수가 돼 있었죠. 우석에 참담했던 운명이 그대로 시열에게 옮겨왔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꿈인지 현실인지도 모르는 상황. 그런데 그때 시열의 집에 갑자기 낯선 장정들이 들이닥칩니다. 뭔데? 닐 누군데? 시열이 끌려간 곳은 다름 아닌 4부 리그팀 대흥시민구단. 시열이 연락도 안 되고 연습에 나오지 않자 구단 선수들이 시열을 데리러 집으로 찾아온 건데요. 더 충격적인 건 팀의 감독이 박용길 감독이라는 점이었죠. 9년 전 고등학교 시절 자신과 우석을 가르쳤던 옛날식 지도자.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분노한 시열은 은호에게 따집니다. 내가 너희 둘의 운명을 바꿔놨어. 누군가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었으니 다른 누군간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균형이 맞게 되니까. 너 지금 장난쳐? 은호는 소원을 빈 건 너라며 대가를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시열은 우석을 위해 소원을 빌었지만 그 대가는 시열의 삶 전체였던 겁니다. 이제 시열은 돈도 명예도 잃은 채 무명 축구 선수가 되어 옛날식 감독인 박용길 감독 밑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후에 막심했지만 되돌릴 방법이 없음을 알게 된 시열. 분노와 현실 부정의 시간을 거친 후 결국 현실을 받아들인 시열은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기로 합니다. 과연 시열은 또 한 번 자신을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뺑소니 사고를 당한 이후 줄곧 추락만 경험하던 우석은 하루아침에 세계적인 축구 스타가 됐습니다. 꿈꾸던 일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졌죠. 부러웠던 시열의 삶이 이제 자신의 삶이 됐습니다. 이게 진짜 나야? 말도 안 되게 가벼운 몸과 공이발에 착 달라붙는 감각. 마치 청소년 국가대표로 날아다니던 그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죠. 아니, 그때보다 훨씬 좋습니다.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도는 듯한 착각도 들어요. 하지만 곧 시열이 매일 견디던 압박이 그대로 우석에게 쏟아집니다. 세계적인 리그의 살인적인 훈련 강도와 부담스러운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치. 그래서 우석은 행복하면서도 두렵고 감격하면서도 불안해지는 양가 감정에 빠지게 됩니다. 문득문득 이게 진짜 내 실력이 맞나 라는 의구심도 들고 갑자기 모든 게 사라지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에 빠지기도 하죠.
과연 우석은 바뀐 운명 속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소원이 없어? 그럼 날 왜 불렀지? 3회 예고와 성공개에서 등장한 김홍파 배우. 은호의 기존 고객으로 그룹을 운영하는 대기업 회장으로 보이죠. 그가 갑자기 은호를 찾아옵니다. 은호는 당연히 소원을 빌러온 줄 알았지만 그는 소원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은호를 자신의 그룹 계열 박물관으로 데려가는데요. 박물관 소장 전시품 중 하나가 도난을 당한 상황이었죠. 사연이 있는 물건이죠. 은호야, 나한테 소원이 하나 있는데 들어줄 수 있니? 그리고 도난당한 물건은 어떤 칼로 예상됩니다. 이 칼은 단순한 골동품이 아니라 칠성검과 같은 주술 목적의 벽사용 신물일 가능성이 커요. 구미호 같은 영물을 봉인하거나 도력을 억누르거나 심지어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종류의 물건이죠. 게다가 만약 이 검이 칠성검이 맞다면 수백 년 동안 은호를 지켜봤고 은호에게 저울이 기울었다고 경고했던 존재. 칠성신의 7번째 파군성군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칼은 과거 은호와 금호의 사연에서 등장하는데요. 은호가 가족처럼 여기던 구미호 금호. 금호는 인간이 되었다가 불행하게 죽었죠. 그 비극은 은호에게 트라우마처럼 남았고 은호는 인간이 되길 거부하는 삶을 택합니다. 그리고 금호가 죽기 전 은호에게 소원을 말하던 장면에 이 칼이 등장했습니다. 과연 이 칼의 진짜 용도는 무엇이고 이 칼을 훔쳐간 사람은 누구일까요? 너 출소하면 나랑 일 하나 같이 하자. 지금부터 내가 여우 사냥을 할 것 같아. 또 한 명의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장도철, 신내림을 받은 박수무당이죠. 그런데 첫인상부터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1회와 2회 빌런이었던 금수그룹 차세 이윤과 감옥에서 만난 사이이기도 하고요. 너 출소하면 나랑 일 하나 같이 하자. 감방에서 우연히 이윤에게 구미호 얘기를 듣게 된 장도철. 은호 때문에 자기 인생이 꼬였다고 생각하는 이윤에게 복수하게 해주겠다며 접근합니다. 장도철은 이윤의 복수심을 이용해 구미호를 잡을 계획을 세웁니다. 이윤보다 먼저 출소한 장도철. 출소하자마자 여우사냥을 위한 사전 준비에 들어가는데요. 박물관에서 도난당한 그 칼. 그 칼을 훔친 범인 역시 장도철이라 예상됩니다. 과연 장도철이 여우사냥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은호에게 어떤 원한이라도 있는 걸까요? 결국 소원 하나로 시열은 내려왔고 우석은 올라갔습니다. 시열과 우석의 운명을 뒤바꾸면서 인간 세상의 질서를 또다시 흐트러뜨린 은호. 인간이 되길 거부하는 은호는 시열과 우석의 일로 인해 저울의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서 조만간 제목처럼 인간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장도철이라는 새로운 빌런이 등장하면서 은호에게 현실적인 위협까지 시작됐는데요. 결국 은호의 과거와도 연결될 것 같아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은호와 금호의 사연이 너무 궁금합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꼭 눌러주세요. SBS 드라마 오늘부터 인간입니다만은 금요일과 토요일 밤 9시 50분에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드라마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